네. 아니 이제 군에서는 용산의 헬기장 여기에 네.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군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헬기장이에요. 헬기장. 예, 왜냐하면은 국방부 청사 앞에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한다는 국방부 건물 한 300m 정도 되는 앞에 400m 네. 앞에 헬기장이 있어요. 음. 지금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연합사령관도 쓰고 미팔군 사령관도 쓰고 네. 우리 장관 의장들도 쓰고요. 음.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군단장들이 올 때도 쓰는 지역이죠. 음.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전용 헬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대통령님 셈이죠. 가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우리 현재는 같이 쓰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아마 같이 쓰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군 그럼 헬기장 통제를 경호처장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더 문제는 미국계 헬기들이 수시로 내려야 되잖아요. 연합사령관이든 미군 장군들이 그 합참과의 협조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오거든요. 미군 헬기가 대통령 집무실에 한 3,400명 앞에 내린다는 것이 아. 거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군용 헬기를 별도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소요가 있는 것이죠. 저 헬기장을 따로 만들어야 예, 되죠. 예. 결국에는. 그러면은 3.7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비행 금지 구역 밖에는 만들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뭐 저런 남태령에 있는 그런 부대 헬기장을 운영한다든가 그럼 거기서 이까지 사실 왔는데 또 차 타고 교통 와야 돼요. 체증되면 30분 뭐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사실 현재 군인들이 그런 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국방위를 열렸을 때도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그걸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분명히 한미군이 같이 현재 쓰는 헬기장은 제대로 쓰기 어려우니까 추가적인 헬기장이 필요할 텐데 국방부는 잘 그런 걸 검토하라라고 그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겁니다. 예. 자, 이 군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5월 10일 네. 딱 이제 윤석열 당선이 임기 시작한 다음에 뭐 이 집무실을 용산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게 됐잖아요, 사실상. 네. 뭐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 국방부는 뭐 한시름 덜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생겼다 네. 하고 좀 안도하는 분위기인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더 골치 않다. 아프죠. 사실은 골치 아프다. 지금 이제 구체화 계획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구체화 계획을 못 만들었는데 답답해해요. 예를 들면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네. 올 때 그 청와대를 경호하는 부대들이 많아요. 그 1경비단도 있고 33헌병대대 55경비단 이런 부대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부. 어디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아직 경호처에서 결심을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소요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네. 또 이전 어느 공간을 비워야 그렇죠. 될지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답답해하고 있죠. 참 이게 참 연쇄 효과처럼 그러니까 들어올 때가 정해져야 나갈 때도 정해지고 그렇죠. 다 이제 계획이 될 텐데 다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방부 청사 옆에 근무지원단이라고 해서 국방부 전체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네. 병사들도 많이 있고요. 건물이. 그 건물을 결국은 경호처라든가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 경호처에 와 있는 33헌병대대 뭐 또 55경비단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냥 그런 걸 빨리 정해줘야 또 이 부대가 어디로 갈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국방부 부지 안에는 16개 부대가 있고 6,500명 정도 직원들이 있어요. 그중에 1,700명은 병사들이에요. 네. 병사들의 생활관도 비워줘야 될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식당 육군에 간 식당으로 쓰는 그 2층 건물을 식당을 이렇게 없애고 거기에다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그런데 이제 국방부나 합참에 있는 관계관들은 네. 거기는 주로 군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런 불평불만을 못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국방부나 합참에 있는 장병들을 대신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 셈이 됐네요. 아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네, 예, 예, 뭐 예. 지휘계통에 따라서 예, 예. 상명하복의 모습을 예.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예. 같은데 예. 아니 이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군의 좀 정치군이나 이게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된다. 네, 이런 그렇죠. 지적도 좀 나오고 있던데 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국방부 합참 청와대가 같이 있게 되잖아요. 대통령과 참모들이. 그러면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군은 지켜야 되는데 군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하급 그 간부들은 안 그렇지만 뭐 중령 대령급 이상 장군들은 네. 정치 군인이 될 확률이 많죠. 음. 왜냐? 그동안은 군은 부하만 보고 직속 상관에 충성하는 조직이어야 전투력이 강하잖아요. 네. 직속 상관을 안 보고 자꾸 시선이 그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과 참모들한테 그렇습니까, 또? 어떻게든 좀 이렇게 아. 줄을 대서 혹시 진급해 볼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그 관계관들도 대통령과 참모들도 바로 군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뭐 주워 듣고 간섭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럼 또 문제도 있네요. 예, 그렇죠. 같은 장소에 있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불편한 동거가 저는 시작이 된다고 봐요. 불편한 동거가 불편한 동거다. 예를 들어서 거기 저 청와대 합참 그 16개 부대 같이 있는 구조로 가면은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습니까? 예포도 쏘거든요. 네. 예포 쏘고 의식 행사할 때 사실 병사들이 제대로 주변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경호 목적상도 통제를 하고 다 사무실에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도 미 국방부 장관이나 외국 장관급이 올 땐 의식 행사를 해주고 예포 같은 걸 쏘고요. 합참의장도 외국군 합참의장이 오면 그런 의식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눈치 보여서 그거 하겠어요? 약식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한남동 전역이 또 문제라고 봐요. 전역에 네. 숙소를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쓰시잖아요. 네. 육군 참모총장 거기는 국방부 장관도 간제가 공간이 있고 합참의장도 있고 외교부 장관도 있어요. 네. 근데 육군 총장 공간은 크기가 그보다 국방부 장관이 더 크겠죠. 한 2배 정도 커요. 국방부 장관 공간이. 네. 외교부 장관 공간은 외교 행사가 많으니까 한 3-4배 크기로 더 커요. 대통령보다 더 2배, 3배 큰 집에 간사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대통령이 같이 한 동네에 계시니까 네네. 산책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육군 총장 공간 바로 앞이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인데 제가 거기 네. 1년 반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육군 총장 공간이 약간 저지대라 보니까 좀 보여요 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2층에서 보면은 네. 육군 총장 공간 바로 앞집이니까 저 집에 손님이 누구 오는구나, 불이 몇 시에 꺼지는구나까지 다 보이고, 역으로 또 육군 총장 공간에서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이나 의장 공간이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럼 몇 시에 저 집에 불 꺼지는구나까지 다 보이잖아요. 연합사 부사령관도 행사가 많아요. 한미 우호 행사라든가 의장도 그렇고요. 그런 네. 행사도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낮에도 국방부 내에서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네. 불편한 동거라고 보는데 저녁에 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네. 대통령께서 한남동 간제로 가면은 그 육군 합참의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은 거기서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은 임시로 쓰겠지만. 예, 사무실도 네. 옮겨야 되고 집도 옮겨야 되고. 그리고 거기 또 경호 요원들이 또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지키는 우리 군 병사 막사를 또 비워줘야 되는 또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네. 아직 그런 마스터 플랜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만한 경호원이 와야 되는지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군에서는 답답해하고 있죠.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예.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예.
이 군 상황도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이제 서울 시민들 네. 입장에서도 예. 용산에 사시는 분들 용산 한남동 이런 한남동. 데 다 고도 제한이라든가 물론 그러니까요. 더 이상 규제를 안 한다 했는데 규제를 안 하게 되면은 안보 취약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고도 제한을 안 해서 그 빌딩이 들어서면 바로 간척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또 그 비행 그 금지 구역도 3.7km만 하게 되면은 좁히면은 취약 요소가 생기고 또 우리 민항기라든가 헬기들이 잘못해서 이래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경고 사격이나 완충 구역이 없이 하게 되면은 또 피해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께서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신다면은 일단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청와대로 들어가셔서 이 뭐 국방부로 오시겠다고 하면은 마스터 플랜을 먼저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만들고 네. 뭐 5년 마스터 플랜이 됐든 10년 마스터 플랜이 됐든 만들시고 난 다음에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듣고 단계별로 문제 없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또 보완하다 보면 누더기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아마 이 주불리 이 김병주 의원이 저희 오마이TV에 매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매주 나와서 이런 문제점들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예. 어떤 게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 네. 이런 것도 이제 의견 수렴을 인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해서 네. 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또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우려를 잘 풀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의 앞으로 역할도 중요하다. 네. 이런 사실 생각도 현직에 있는 우리 군인들과 네. 국방부 합참 뭐 등등 공무원 군무원들은 저한테 상당히 고마워해요. 제가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하니까 네. 예, 그래야 이게 보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제가 문제점을 자꾸 제기해 주니까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뭐 국민의당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전한 가운데서 위기 관리도 잘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는 것이 국민적인 바람이고 열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월 10일 날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춘데 안 들어가겠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병원 놔두고 예. 앰뷸런스 타고 다닌다. 앰뷸런스 타고 아니 위기 상황에는 병원에 가야 돼. 응급 환자는 이동할 때는 앰뷸런스를 이용하겠지만은 병원에 가야 정확한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되고 치료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대로 5월 10일 날 들어가셔서 단계별로 순리에 맞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졸속으로 하고 결정도 불통으로 돼 있고 가정도 졸속으로 막 서둘러 하니까 반대 여론이 훨씬 많잖아요. 네. 뭐 53에서 한 58% 이상 그 사이에 반대 여론인데 사실 이런 문제점을 아시면은 국민들은 훨씬 더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